모든 수단을 써서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실론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네. 김규현 변호사가 스픽스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30일 내에 자동으로 임명해야 된다. 네. 30일 내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네, 자동으로 임명이 한다. 네, 요 부분을 이제 위헌 심판 청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내면 시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시간을 좀 더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이 딱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누군가 코멘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위헌 법률 심판을 네. 청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간을 이제 정지가 여유를 되긴 좀 하거든요. 갖는, 예. 네. 그 이제 법원에서 그걸 보고 이거 진짜 위헌일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한번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재판이 정지가 돼요. 네. 예, 재판이 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아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는 둘째 문제고 네. 일단 받아줘서 그 심리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아예? 아니요 받아주더라도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법원에서 이거는 헌재로 보내냐 마냐에 대해서 안 보낸다 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대체로 헌재로 잘안 보내겠다라고 하면 하는 보내서 건데.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네네. 다음 정권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임명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이번에 지명한 사람들. 자 그 방법도 하자는 것에 저는 한 표.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자 지금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중단하고 본안 소송의 판단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헌재 본안 소송 하려면 그러면 두 사람이 퇴임이에요. 그 뒤에 7인이 그러면 자 이걸 본안을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거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권한 대행에 대해서 명문화된 법이 없단 말이에요. 헌법에 권한 대행은 할 수 없다고 없고 대통령이 하는 권한인데 권한 대행이 하지 못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4대3으로 가야 되는데 네. 본안은 9명이 아니고 7인이 해야 되는 거를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처분에서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에 가면 결국 7명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결론을 어떻게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규를 법제처장으로 6년 동안 간다? 자,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정해졌는데 대통령 몫으로 3명을 지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전직 대통령도 아닌 네. 전직 대통령의 권한 대행 중에 한 명은 내란 세력이야. 내란 주범이야. 주동자야. 그런 급에 있는 자를 임명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6년 동안 못하면 임기 동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세 사람을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데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맞아요. 가처분으로 부족한 맞습니다. 가처분도 하고 그럼 아까 모든 걸 다 해야 말씀하셨던 돼요. 네. 헌법 위헌 법률 심판 심판도 하고 저는 요거는 진짜- 요것대로 탄핵하고 네. 모든 걸 가져가서 대한민국의 원판을 새로 짜자. 저는- 이건 아니면 안 된다. 이들이 맞습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요. 이게. 더더군다나 일각에서는 그 지금 요번에 지명해놓고 이 양반을 헌재 소장으로 아예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럴 지금 수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네, 되니까 물론요. 절대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것까지 생각해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가 직권남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직권남용이고 이완규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의 공범이거든요. 네. 둘을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국무위원을 다 탄핵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도 낮고 수사는 또 더 검찰이 뭐 잘 안 그렇죠. 움직이니 네. 네. 그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임명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한 현실성이 말씀만 있겠다. 한 이런 말씀만 네. 보태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얼마나 곤혹을 많이 치러요. 저는 대변인하고도 통화하고 그렇죠. 그 안에 네. 계신 분들하고 정말로 이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집단처럼 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막 집단으로부터가 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직업적 자존심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면서 직원들 몇몇이 이제 자식들 취직시키는 문제 때문에 완전 코너로 몰렸다가 정말로 나쁜 기관으로 전락한 데 대해서 자괴감을 넘어서 네. 정말로 공직자로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할 게 뭐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이미 그 시스템 헌법기관으로 다 가지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투표, 개표 하는 과정에서 다 참여하는 체계를 정부에서 도와줘서 합니까? 중앙선관위가 그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있고 없고 국무위원 없으면 차관들이 권한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국무회의의 의결
로서의 권한이 없는 것이지 실제로 국가가 운영이 안 될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냐고. 밀어붙이고 가야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민주당이 어떤 논리로 무장할 거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짜서 설득하면 된다. 아무 문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강국구 의원님 예, 그 가처분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요게 현실적 순서로 생각하시는 아니, 그게-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4월 18일 날 마재판관 포함해서 두 분이 지금 우선 끝나는 거잖아요, 임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우리가 정무적 판단을 위한 회의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감각적으로 대표님 내일 아침이면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많이 나오죠. 네. 한덕수 이게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이완규 씨를 임명한 게 옳다 그르다 등등등에 대한 이제 찬반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하루 이틀 걸리겠죠. 지금 24시간만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한 모레 정도는 나올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죠. 지금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관망할 시간이 없다. 네. 4월 18일 모든 게 끝이에요. 그리고 가처분 인용되고 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가처분 인용이 되고 나면 2명이 없는 상태에서 네. 7명이 본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처분 단계에서 본안까지 못 가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 구인이 가처분 단계에서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본안 못 간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처분이 가처분 인용되면요. 그렇죠. 가처분 안 되면. 가처분을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 네. 그러면 임명이 중단되는데 본안이 없이 여기에서 모든 게 끝이야라고 아니죠. 결론 낼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본안을 그러면은 가야죠. 네. 가처분이 설사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용이 되더라도 네. 결국 본안 심의로 가면 7인 체제에서 해야 되니까 이걸 한덕수가 계산 안 하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가처분 넘어서면 그다음에 7인 체제니까 4대3 해볼만 하다라고 가버리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민주당이 나를 탄핵하라. 그리고 나 대선 나갈 수도 있다. 난 정치적 후위를 도모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나 죽이면 나는 범법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받은 거다라고 피해자다. 하는 그렇죠. 그런 승소자. 프레임을 가지고 갈 계산이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선 후보론이 네. 급부상하고 있는 윤상현 것 중에 의원 하나가 일부러 찾아가서 어쨌거나 빌드업을 그냥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한덕수가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총리실에서도 절대 한덕수는 이런 거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3월 한덕수가 맞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3월 24일 뒤에서 움직이는 한덕수 걸 먼저 한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인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방송에 얘기를 했죠.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헌재도 그걸 파악을 하고 그래서 한덕수 걸 먼저 한다라는 게 벌써 이제 3월 한 20일경 그 전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4월 4일 날 이렇게 되고 잠시 아마 민주당도 방심, 우리 민주 시민들도 설마 이랬던 것 제가 같은데. 스픽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26일인가 그때 당시 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 무렵에 아직 윤석열 풀려나지도 않았을 탈출도 안 했을 텐데 용산의 정진석이랑 쌍권총이 만나가지고 한덕수가 돌아올 건데 한덕수 체제에서 관리하다가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띄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게 한덕수 카드가 윤석열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구나 하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던 터에 오늘 이게 터진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돌출 행동을 한덕수가 한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돌출 행동이지만 저들에 의해서는 윤석열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이 와중에 윤석열의 자유통일당 관리책 윤상현이 오늘 정부종합청사를 갔잖아요. 총리실에 가서 그렇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거 우리 총리께서 이제는 대선 띄워주시죠. 아니야 나는 안 돼. 그리고 나 입 생각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대선에, 하고 그 대선에 얘기를 패자도 한겨레 기자한테 얘기해줘. 윤상현이 내가 오늘
총리 만나가지고 대선 나오시라고 했더니 생각 없다고 하시네라고 딱 전화 끊어. 바로 한겨레는 단독 계속 기사를 냅니다. 나 한겨레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정치권 이른바 한덕수 띄우기 프레임에 이용된 거야. 근데 자기들은 뭐 특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맨들이. 확실한 빌드업이죠. 엊그제 윤상현이 뭘 얘기했습니까? 국힘에 대해서. 우리 신당 창당할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도 많다라는 게 뭐예요? 국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왜 협박합니까? 우리가 즉 윤석열, 김건희, 기타 세력이 미는 사람을 후보로 안 해주면 우리 그냥 대문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엊그제 빌드업했고 오늘 이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진도를 좀 더 빼보겠습니다. 한덕수가 탄핵이 돼요. 대선 후보로 만들자라는 것을 누군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완규 밀어넣어. 그러면은 만에 하나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사면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사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면 100% 사면. 자 그래서 한덕수 뛴다라고 해서 윤상현 나서고 자 용산은 계속 우리가 밀 사람 찾고 있다는 소문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김문수가 어느 시점에 한덕수 지지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갑시다. 네, 네. 라고 하면 자 호남이야. 김문수 1등인데 지지해서 윤석열 뒤에 딱 버티고 있어. 자 한번 해보자라고 판을 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가능성 하나를 믿고 가야 김건희도 살고 윤석열도 살고 자기들이 빼돌린 재산 다 챙겨서 모든 내란 세력을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아니라요, 대표님. 그 김문수가 지지선언 할 것도 없어요. 용산에서 한덕수한테 무게를 실어서 내보냈다고 나온 순간 김문수 지지 표가 그대로 한덕수한테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가처분이 어떻게 되니 그 뒤에 법적으로 무엇을 바꾸니 이게 따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게 오기를 기다리고 목을 쳐주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